그때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인생 끝내셨듯이 이제 아저씨 인생도 끝나가시는 거 보니까 세상 참 공평하네요. 그날 이선호는 떨렸습니다. 중고차 매장 한 구석, 40살도 안 된 청년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재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대원산업에서 근무하셨죠? 선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IMF 당시 자신이 해고 명단에 올렸던 수백 명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날 이후 술에 의지하다 돌아가셨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오늘 이 순간 자신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외곽 거대한 물류센터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60세의 이선호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 여는 것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옆자리 젊은 직원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과장님, 또 그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친절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선호는 그 속에 담긴 비웃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선호는 중견기업의 팀장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명령했고 그는 수백 명의 해고 명단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회사마저 무너졌습니다. 선호 자신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50대 중반 간신히 이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20해를 버텼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30대 중반의 젊은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든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과장님, AI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 구조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호의 이름은 첫 번째 명단에 있었습니다. AI는 실수 안 하거든요. 팀장의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퇴근길, 선호는 버스 창가에 앉았습니다. 흐릿한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60살, 다시 또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60살의 밤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호는 집 근처 작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일 때마다 팀장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AI는 실수 안 하거든요. 60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야, 이선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IMF 때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당시 둘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뭐야, 술 혼자 처먹고 있어. 철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친구였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잘렸어. 이번엔 AI한테. 철수는 잠시 말없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 무섭더라.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야. 너 우리 매장 와서 일 좀 해볼래? 선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진지한 거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혼자 하기엔 벅차. 요즘 중고차 시장 돌아가는 게 미친 것 같아. 젊은 애들은 빠르긴 한데 사람 대하는 건 영 아니더라고. 근데 넌 달라. 넌 사람 상대하는 게 기가 막히잖아. 차 모르는 건 내가 가르쳐 줄게. 선호는 황당했습니다. 나 차 모르는데, 엔진이 뭔지도 모르는데.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고차는 결국 사람 장사야. 믿음을 파는 거라고. 넌 그걸 할 수 있어. 집에 돌아와서도 철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선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무기력함이 밀려왔습니다. 60살 물류센터 경력 20년.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선호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나 한번 해볼게. 철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나와. 선호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결심이 눈빛에 어렸습니다. 첫 출근 날, 선호는 중고차 매장 앞에 섰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20, 30대 딜러들이 태블릿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로 고객과 흥정하고 누군가는 SNS에 차량 사진을 올렸습니다. 선호 형님, 여기에요. 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힐끗힐끗 선호를 쳐다봤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신입이래. 60인데 뭘 하겠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철수는 선호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봐. 차량 관리 프로그램이야. 선호는 화면을 봤지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물류센터 시스템도 어려웠는데 이건 또 뭡니까? 철수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일단 고객 응대부터 배워보자고. 첫날은 그렇게 어색하게 지나갔습니다. 선호는 매장 한 구석에 서서 젊은 딜러들이 고객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능숙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선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호는 이제 매장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려웠고 차량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선호에게 첫 번째 차량을 맡겼습니다. 이거 한번 팔아봐. 8년 된 소형차야. 철수가 차 키를 건넸습니다. 선호는 그 차 앞에 섰습니다. 하얀색 경차였습니다. 곳곳에 스크래치가 있었고 타이어도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정직하게 팔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고객이 왔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 민재였습니다. 아직 그때의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를 보러 온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 좀 보러 왔는데요. 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호는 차 상태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차는 8년 됐고요.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입니다. 타이어는 곧 교체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 문짝에 스크래치도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부스에서 젊은 딜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차 완전 가성비 최고예요.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고객은 흥분한 얼굴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더니 선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이런 방식 안 먹혀요. 너무 솔직하시면 차 안 팔려요. 선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직, 그런 거 중요한 사람 없어요. 빠르고 확실한 게 중요하죠. 민재는 돌아섰습니다. 선호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정직하게 하려는 게 틀린 건가?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지금은 신뢰보다 속도야. 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선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물류센터에서도 여기서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날 저녁 선호는 매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주차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겠어. 정직하게, 사람 냄새 나게. 그게 틀렸다면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어. 선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60살의 고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고객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젊은 아내가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듯 했습니다. 저희 첫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선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호는 그들에게 경차 한 대를 보여줬습니다. 이 차는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엔진은 튼튼합니다. 다만 에어컨이 약해서 여름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시네요. 다른 데선 이런 얘기 안 해주던데요. 선호는 시승을 권했습니다. 직접 타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죠. 부부는 차에 올라탔고 선호도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호는 운전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첫 차 샀을 때 떨렸어요. 그때가 30년 전이었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30년 전이면 엄청 오래됐네요. 선호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차가 귀했어요. 그래도 그 차 타고 신혼여행 갔던 게 지금도 기억나네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차로 할게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이 가요. 선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옆 부스의 젊은 딜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저런 방식으로 팔리냐? 신기하네. 하지만 선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부에게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부부는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선호는 그들의 차가 도로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 냄새 나는 거래였습니다. 그날 밤, 선호는 오래간만에 뿌듯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선호는 이제 매장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젊은 딜러들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딜러들은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선호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저기요, 중고차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선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차를 찾으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싸고 튼튼한 거요. 선호는 그녀를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요. 그것도 할부로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차가 급하게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 둘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큰애가 중학생인데 학원 데려다 주려면 차가 필요해서요. 버스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선호는 그녀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 지친 삶이 보였습니다. 선호는 한 대의 경차 앞에 멈췄습니다. 10년 된 차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 어떠세요? 연식은 좀 되었지만 엔진이 튼튼해요. 연비도 좋고요. 여성이 차를 둘러봤습니다. 얼마예요? 선호는 가격표를 받습니다. 600만 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선호는 사무실로 들어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저 차 500만 원에 넘길 수 있을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럼 남는 게 없어. 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이야. 철수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면 할 수 없지. 선호는 다시 여성에게 갔습니다. 500만 원에 드릴게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600만 원이라고 써 있던데요. 선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안전운전 하시고 아이들 잘 키우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여성은 계속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선호는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오세요. 무료로 봐드릴게요. 여성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선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 손해 좀 봤어요. 선호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한테는 그 차가 간절했어. 철수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은 장사를 하는 건지, 봉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선호의 방식은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 중 일부는 선호를 찾았습니다. 저 나이 드신 분 계세요. 정직하게 해주신다던데요. 젊은 딜러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돈이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선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호의 고객들은 재방문율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데려왔고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선호 아저씨한테 가보세요. 믿을 수 있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막내 딜러 한 명이 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선배님, 고객 응대 좀 배우고 싶은데요. 선호는 놀랐습니다. 나한테? 젊은 딜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배님 고객들이 더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선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비결은 없어. 그냥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거지.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야. 젊은 딜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선호의 곁에서 고객 응대를 지켜봤습니다. 선호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게 약점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살아온 시간이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는구나. 그는 매일 아침 매장에 출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60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달째, 선호는 이제 매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늘어났고, 철수도 만족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매출이 올랐어. 선호는 뿌듯했습니다. 60살에 찾은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매장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호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차를 찾으세요? 남자는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중형 세단 있나요? 출퇴근용으로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대의 은색 세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차 어떠세요? 5년 됐고 주행거리도 적은 편입니다. 남자는 차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선호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민재예요. 김민재. 선호는 펜을 멈췄습니다. 민재.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선호의 명함을 봤습니다. 이선호.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예전에 대원산업에서 근무하셨죠? 선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원산업.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IMF, 구조조정, 해고 명단. 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민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 다니셨거든요. 1998년 IMF 때 해고당하셨죠. 선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백 명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 청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날 이후 술에 의지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버지 등에 업혀 병원 가던 날 기억나세요? 아, 아저씨는 모르시겠죠? 그냥 명단에 있던 번호 하나였을 테니까. 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그때 우리 아버지 인생 끝내신 분이 이렇게 중고차나 팔고 계시다는 게요. 민재는 선호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아저씨가 서명 한 번으로 우리 아버지 죽였듯이 이제 아저씨도 똑같이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지 평생 느끼면서 사세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매장 문이 닫혔습니다. 선호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대? 저 아저씨 괜찮은 거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선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1998년 IMF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회사는 절반 이상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선호는 팀장으로서 명단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재의 아버지였습니다. 선호는 기억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았고 회사는 젊은 인력을 원했습니다. 선호는 그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정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를 죽였고 한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선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선호는 알았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선호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매장 앞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선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98년 대원산업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 워크숍, 송년회, 그 속에 선호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왜 앉아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선호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아내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선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여보, 나 큰 죄를 지었나 봐.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호는 천천히 그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IMF 때 해고시켰던 사람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 아버지가 술로 생을 마감했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나는 펜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호는 매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 좀 쉬는 게 어때요? 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호는 매장 밖으로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꺼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드니 민재였습니다. 선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요. 선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민재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밤새 생각했어요. 25년 전 일을요. 나는 그때 팀장이었고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을 해고해야 했죠. 나는 영단을 작성했어요. 당신 아버지 이름도 거기 있었고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선호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펜 하나로 당신 아버지의 인생을 끝냈어요. 당신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고요. 선호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아버지께, 당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호는 고개를 든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저는 어제 화풀이하러 왔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저씨 표정 보니까 아저씨도 힘들게 사셨구나 싶더라고요. 선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파요. 하지만 아저씨가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당신이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 차 말이에요. 선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고 싶어요. 선호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한테 사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둘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선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 혹시 아버지 산소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선호는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민재는 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해보죠. 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가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선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용서받은 건 아닐지 몰라도 진심을 전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선호는 웃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호는 민재가 알려준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공원 묘지였습니다. 주말, 선호는 꽃다발을 들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김성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진 씨, 저 이선호입니다. 늦었지만 찾아뵙게 되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을 해고 명단에 올렸고 그것이 당신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선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재 씨를 만났습니다. 훌륭한 청년이더군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앞으로 민재 씨를 잘 챙기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선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호는 일어나 묘지를 나섰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호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는 괜찮으세요? 민재는 웃었습니다. 네, 잘 타고 있어요. 오늘은 차 점검하러 왔어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살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둘은 매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아저씨를 괴롭히고 싶었죠.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보니까 아저씨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저씨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떠나야 했으니까요. 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변명은 안 돼요. 나는 책임져야 해요. 민재는 선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세상 다들 빠르게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효율만 따지고 숫자로만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달라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시잖아요. 선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가끔 만났습니다. 민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차 점검을 받으러 왔고 선호는 그때마다 꼼꼼히 차를 살폈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삶의 이야기, 때론 민재 아버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선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 선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돼요. 둘 사이에는 묘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연결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선호의 방식은 이제 존중받았습니다. 젊은 딜러들도 하나둘 그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할 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솔직하게 대하는 법을요. 철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매장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막내 딜러가 선호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고객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어요? 선호는 웃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냥 진심으로 대하면 돼. 차를 팔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 막내 딜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호는 이제 매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계속 늘어났고 재방문율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호에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전에 경차를 샀던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선호 아저씨, 인사드리러 왔어요. 선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이렇게 컸네요. 부부는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건넸습니다. 선호는 손을 내저었지만 부부는 꼭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6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구나. 물류센터에서 해고당했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선호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매장 앞 가로수는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선호는 이제 완전히 이곳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60세 중고차 딜러.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선호는 평소처럼 매장에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에 새로 들어온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선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선호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차 좀 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했거든요. 이제 배달 일이라도 하려고요. 선호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선호는 남자를 한 대의 승합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차 어떠세요? 배달용으로 딱 좋아요. 연비도 괜찮고요. 남자는 차를 둘러봤습니다. 선호는 차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점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직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데.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선호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명예퇴직 힘드시죠?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나이 들면 다 겪는 일 아니겠어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60에 물류센터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때 막막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선호를 봤습니다. 그럼 선배님도 중고차는 나중에 시작하신 거예요? 선호는 웃었습니다. 네, 6개월 전부터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선호는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남자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선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 민재가 매장에 들렀습니다. 선호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민재는 웃으며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같이 점심 먹으려고요. 둘은 매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선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보면서 배웠어요. 진심으로 사람 대하는 법을요. 선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도요. 둘은 잠시 말없이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젊은 딜러들이 선호 주위로 모였습니다. 선배님, 고객 응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번 주 실적이 안 좋아서요. 선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적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신뢰야.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지. 젊은 딜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선호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차를 팔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먼저 생각해봐. 단점도 솔직하게 말하고 억지로 권하지 마. 그러면 고객이 믿어. 그게 제일 중요해. 젊은 딜러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메모까지 했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가 선호를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둘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동업자로 하면 어때요? 선호는 놀랐습니다. 동업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덕분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고객 만족도도 최고고요. 이제 형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은 나눠 갖고 같이 가요. 선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꼭 그래야 해요. 형님은 이 매장의 얼굴이에요. 선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둘은 악수했습니다. 60세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호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동업자 됐어. 아내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당신. 선호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다음 날 아침 선호는 평소보다 일찍 매장에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선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고차도 인생도 관리만 잘하면 오래 가는 거구나. 나도 이제 새 출발이야. 매장 문을 열자 철수와 젊은 딜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도 있었습니다. 선호 형님 축하드려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선호 공동대표 취임 축하. 선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오전 10시 첫 고객이 도착했습니다. 선호는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번 보러 오셨어요. 고객도 웃었습니다. 네,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 정직하게 장사한다면서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객을 안내했습니다. 점심시간 선호는 매장 앞에 섰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 대는 이곳에서 팔린 차들이었습니다. 선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차들처럼 나도 달리고 있구나. 60세 인생 이막의 도로를. 철수가 옆에 섰습니다. 형님, 뭐 생각해요? 선호는 웃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나한테 기회를 줘서. 철수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기회를 만든 거지. 둘은 웃으며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선호는 한 대의 차 앞에 서서 새 고객에게 키를 건넸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문제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고객은 고맙다며 떠났습니다. 선호는 그 차가 도로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석양이 차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호는 웃었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배우러 온 거예요. 아저씨한테. 둘은 매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선호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60살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길 위에 선 도전자. 그것이 지금의 나구나.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 생각하세요? 선호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매장 전체가 보였습니다. 불 켜진 매장, 그 앞에 줄지어 선 중고차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선호와 민재. 따뜻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운전석에는 선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로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60세 인생이 막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누군가에게는 위로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공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호는 증명했습니다. 60살에도, 아니 60살이기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는 AI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지만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마주했고 진심으로 사과할 용기를 냈습니다. 중고차도 인생도 관리만 잘하면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다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 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